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5회차 지난 7월 12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저희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전화응대 자세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 자, 전화응대 자세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상대의 전화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맞죠? 2번,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진술의 법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번, 도중에 끊어지면 전화를 먼저 건 쪽에서 다시 겁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콜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기업이 먼저 전화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고객 서비스 차원입니다.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4번, 상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랬다간 큰일 나죠. 전문 용어는 가능하면 배제한다라는 걸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네.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연하 혹은 손아래일지라도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콜센터 유형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것 중에 지금 직할, 뭐 이거 직할 이제 직영이라고 부르죠. 아웃소싱형, 제휴형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걸 거고요. 보기를 좀 먼저 볼게요. 콜센터 운영의 장점과 전문성을 지닌 업체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 인력 업무 노하우 결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콜센터 유형이다. 자, 보기의 두 줄 중에 두 번째 줄입니다.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콜센터 유형. 자, 이것만 딱 보시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제휴형입니다. 자, 제휴형 공유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콜센터. 자, 그 다음에 직할 콜센터 직접 운영하는 방식 직할 콜센터. 운영업체에서 조달하는 방식 그러면 아웃소싱형 콜센터.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서비스의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항상 풀이를 할 때 보면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런데 항상 오답의 관점을 보시게 되면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콜센터 역할입니다. 기업 경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영은 뭔가 수익을 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확보, 고객 유지, 고객 가치 증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서비스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출제가 되는데 항상 오답은 뭐가 되느냐? 경영 측면에서의 콜센터 역할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확보, 고객 유지, 고객 가치 증진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시면 결국 답은 뭘까요? 답은 보시는 그대로 3번입니다. 기업의 수익 향상을 위한 고객 확보. 고객 확보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콜센터 역할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고객 확보, 그 다음에 고객 유지, 고객 가치 증진, 증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해서 나올 텐데요. 1번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맞죠? 2번 특정 업무의 선호. 맞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불만 고객 응대하는 데를 맡고 싶을까요? 3번 비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 이거 맞습니다. 이거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비전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번 콜센터만의 독특한 집단의식 있습니다. 한 우리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흔히 도시락 문화라고 얘기컬어지는
여러 가지의 집단 의식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5번 개방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 안타깝지만 커뮤니케이션 장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만약에 5번을 커뮤니케이션 장벽으로만 바꾼다면 이 보기 5개가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직접 자신의 상담 내용을 듣고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기법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정해진 평가표, 스스로 평가 두 개가 동시 다 나옵니다. 정해진 평가표, 스스로 평가. 원래는 스스로 평가, 정해진 평가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순서를 지금 뒤바꿔 썼어요. 그래서 정해진 평가표, 스스로 평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답은 뭘까요?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동료 평가제입니다. 동료가 평가합니다. 피어 모니터링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상담원의 통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 내용의 이 명제의 내용에는 무작위로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ing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상담원의 통화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저희가 사일런트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해진 평가표만 나왔다면 문제에서 리얼타임 모니터링. 바로 옆에서 듣겠습니다. 상담원 근처에서 신규 상담원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문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악수의 5대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참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오죠. 악수의 5대 원칙 같은 경우는 스마일, 미소, 아이 컨택, 눈 맞춤, 디스턴스, 적당한 거리, 리듬, 적당한 힘, 파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뭘까요? 네, 리스펙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수의 5대 원칙에 리스펙트라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그림에서 열차 탑승 시 가장 높은 상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열차 좌석 배치도가 나오고 있고요.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가 지금 잘 보시면 정방향으로 앉은 거죠. 다와 라는 역방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통로 쪽 가가 상석인가 창 쪽 나가 상석인가를 나누시면 되는데 통로와 창가 좌석 중에 상석은 어느 쪽일까요? 나입니다. 나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 쪽에 있는 겁니다. 상석은. 그래서 답이 나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봤을 때 순서를 명시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나, 라, 가, 다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네 가지 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 실무론을 풀 때. 다음 문제. 다음 중 사회문화에 따른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에 대한 행동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 위에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 차원 이론 5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홉스테드가 얘기한 문화 차원 이론의 5가지는요. 개인주의 성향, 권위주의 성향, 불확실성, 회피 성향, 남성적 성향, 시간 성향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회 현상의 묵시적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홉스테드 제시한 문화 차원 이론 5가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의전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아셔야 되는 건 5R일 겁니다. 첫 번째 리스펙트,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리플렉팅, 문화의 반영. 리스프로시티, 상호주의. 랭크, 서열.
right 오른쪽. 자, 이 5가지 5R은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1번. 의존은 상대 문화 및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 맞습니다. 2번. 의존은 양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립니다. 양자주의와 상호주의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데요. 양자주의는 잘 보시면 우리가 하면 니들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양자주의고요. 상호주의는 우리 대통령이 한번 당신의 나라를 방문했으면 당신의 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해 주는 게 기본적 예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호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양자주의라는 말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양자주의 꼭 좀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다 올바른 설명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시, 자, 테이블 매너가 나옵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볼까요? 1번. 음식이 담긴 식기에 직접 입을 대고 먹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음식이 담긴 식기에는 입을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2번. 식사 중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남으로 주의합니다. 맞죠? 3번. 담배는 가급적 식사 후에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피우는 것이 예의이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여왕에 대한 건배를 하고 난 다음 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하죠. 4번. 상대방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사 중에는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네,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심사에 대한 말없이 음식만 먹지 말고 공통의 관심사나 대화를 즐기면서 식사를 합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비즈니스 식사 테이블 매너 에티켓에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셨는데요. 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보신 것과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보신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론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다음 영상부터 그 내용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 이해가 어렵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한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서적 중에서 시험 대비 문제집 중에서 실전 기출문제, 실제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분석 자료, 그다음 문제풀이에 대한 팁,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시중에 있는 수많은 교재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합격 솔루션을 시험 합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적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 카페가 검색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메인 화면이고요. 제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판매가 됩니다. 파일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유료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뭐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와 문제 분석 자료, 출제 경향도 알 수 있는 뭐라 말씀드릴까요? 뭐 단원별로 파트별로 나누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연도별로 나누는 뭐 챕터 솔루션, 그다음에 다중 출제가 되고 있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핵심 문제, 시험 합격을 위한 뭐 압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할 때 한 번 정도는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료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실무론 마지막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